자, 오랜만입니다. 할 수 있다 한 선생의 할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2차 곡선 기하에서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포물선과 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 그에 대한 접선 문제까지도 모두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쌍곡선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쌍곡선이라는 건 의미 그대로 풀자면 이게 곡선이 이제 쌍으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쌍으로 존재하는 곡선에 대해서 이 무엇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쌍곡선이라 할 거냐. 근데 이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좌우로도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곡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곡선이 그런 곡선을 나는 이제 원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 생각열기를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어떤 이 비슷한 결론을 한번 얻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원 교과서에서도 이제 비슷한 활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활동이냐면 오른쪽 그림 중심이 각각 F와 F'이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들을 이제 그린 거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1, 2, 3, 4, 5, 6, 7까지. 그러니까 제일 안에 있는 제일 작은 원이 반지름이 1이고 이것도 1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 그리고 3도 그리고 이렇게 다 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렸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거리차가 2가 되는 점들을 싹 다 모아달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거리 차이가 2가 되는 점들을 싹 다 모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봅시다. 내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 직선상에서 거리 차이가 2가 되려면 어디 있는 점을 집어야 되겠어요? 한 이쯤에 내가 위치를 잡는다면 F'까지는 두 칸이죠. F까지는 두 칸. F'까지는 둘, 넷 이렇게 네 칸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을 찍는다면 얘네들은 거리 차이가 2가 되는 그런 점이 맞겠죠. 그쵸? 자, 여기서 F'까지가 네 칸이었고 F까지가 두 칸이었어요. 이런 애들을 F'까지 다섯 칸이 되려면은 F'보다는 한 칸 이 밖에 있는 원에다가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F까지도 한 칸 밖에 있는 원에다 잡으면 될 거니까 이 원보다 한 칸 밖에 있는 원, 그리고 이 원보다 한 칸 밖에 있는 원이니까 이 교점이 여기 P점의 위치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점과 P점을 일단 잡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P에서부터 또 F'까지 거리가 한 칸 더 되려면은 바깥에 있는 원, 그리고 F까지 거리가 한 칸 더 되려면 또 바깥에 있는 원이니까 요쯤 잡으면 F'까지는 6이면서 F까지는 거리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어떤 점? 여기 있는 점. 그쵸? 이런 점들이 전부 다 거리차가 2인 점. 걔네들을 비슷하게 밑으로도 다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그러니까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됐다면 여기 있는 점도 가능하고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다 거리차가 2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하면 어떤 곡선이 된다라는 건데 거리 차이가 2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F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길어도 되겠죠. 요까지 4, 요까지 2니까 요 점을 잡으면 이것도 거리 차이가 2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여기 점과 그리고 여기 점과 여기 점들을 잡으시면 전부 다 거리 차이가 2겠죠. 이때는 F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긴 점들이 될 거다. 그리고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Q점과 이 점, 이 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모두 이어주시면 좌우 대칭인 두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선을 갖다가 우리는 쌍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곡선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평면에서의 두 점 F, F'를 잡을게요. 이거는 이제 타원에서와 비슷한 상황이죠. 얘네들의 점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니까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거기서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타원은 뭐였나?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었죠. 쌍곡선은 거리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쌍곡선 위에 점 P가 있다면 P에서 F까지의 거리와 P에서 F'까지의 거리의 차이. 근데 그 차이라는 거는 이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즉 거리의 차이가 어떤 상수로서 일정한 점들을 모두 모아주시면 그게 쌍곡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점들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고요. F'는 초점입니다. 쌍곡선을 그리면 아까 옆에서 봤다시피 이 좌우 대칭인 두 개의 곡선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두 곡선에 대해서 이 꼭지점이 하나씩 생길 겁니다. 이거 요 위에 점을 꼭지점이라 하고 초점을 두 개를 쭉 연결하면은 그 쌍곡선과 만나는 점이 즉 꼭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점 이 두 점이 딱 있으면은 얘네 두 점의 중심이 있겠죠. 두 점 사이 딱 중심. 이것은 역시 꼭지점 사이의 거리의 중심이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초점 사이의 중심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을 이제 쌍곡선의 중심이다. 이거는 이제 대칭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다가 더불어 이 꼭지점에서 꼭지점 사이 요만큼을 우리는 주축의 길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의 요만큼의 선분이 바로 주축이 되는 거겠죠. 자, 요런 정의들을 이제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나중에 쌍곡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때 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계속할 때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 번만 유도해보고 지나가게 딱 한 번만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초점을 내가 x축 위에다가 잡을게요. 하나는 C콤마제로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C콤마제로 이 초점으로 하고 초점에서의 거리의 차이가 2a인 그런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2a라고 하냐면 이거는 시계 형태가 간단해지기 때문에겠죠. 자, 이때 그러니까 쌍곡선의 정의상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PF의 길이와 PF''의 길이의 차이, 이게 거리 차이죠. 이게 2a로 일정하고 싶다고. 근데 반대로 PF''가 더 길고 얘가 짧아도 괜찮죠.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는 절대값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a로 일정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자, F라는 점은 요렇고 P라는 점을 내가 x, y라고 잡는다면 PF의 길이는 어떻게 잡아요? x 빼기 c의 완전제곱 이렇게 잡겠죠. y의 완전제곱 루트 그리고 PF''의 길이는 x 더하기 c의 완전제곱과 더하기 y의 제곱 루트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이게 이제 2a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절대값을 벗기게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절대값을 벗기고 풀마 2a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이때 a는 양수인 것으로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기선 루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하나씩 넘겨서 양변을 제곱한다. 자, 이 친구 먼저 넘겨서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하면 지금 여기서는 루트가 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좌변은 x-c의 완전 제곱에 더하기 y 제곱 이게 되겠죠. 우변은 우변은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루트 어쩌고 될 텐데 그 얘랑 이제 같이 완전 제곱을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완전 제곱을 하시면 x 더하기 c의 완전 제곱과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될 테고 풀마 2a는 풀마 4a의 루트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죠. 루트 안에는 물론 얘네들과 똑같은 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건데 여기서 없어지는 것들 없앱시다. y제곱 양변에 똑같이 있고 x제곱 전개하면 나타날 테고 c제곱 전개하면은 똑같이 나타나서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cx가 남겠고 여기는 플러스 2cx가 남겠죠. 그쵸?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들만 남기고 싹 다 한쪽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또 완전 제곱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친구들을 오른쪽으로 이양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식이 아마 이렇게 되겠죠. 한 줄만 더 쓸게요. 4a에 루트 어쩌고 저쩌고 같아야 돼. 루트 안에는 물론 이 식이 들어갑니다. 자, 대충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4cx 이렇게 되고 4a 제곱 이렇게 남을 거라고. 그래서 4도 날리자. 4 다 날려주시고 여기 a 보이죠? a도 다 날려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시면 여기는 a분의 c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제곱이 날아가겠죠. 자, 이제 루트만 남았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루트만 남아서 양변을 제곱을 했으면 루트가 딱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y 제곱 이 좌변에는 남을 것이고 우변에는 뭐가 남을 거냐 찾아가 보시면 요곳에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개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a 제곱분의 c 제곱에 x 제곱
그리고 a분의 cx와 a를 곱했으니까 2c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더하기 a의 완전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남겠죠. 그리고 나서는 정리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양변을 전개를 했더니 여기에서 지금 x제곱 더하기 글자가 안 나오나?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이 좌변에 아마 남을 것 같고 2cx 좌변에 있으니까 날려도 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항과 이 항을 왼쪽으로 모을게요. 그러면 a제곱에 오른쪽으로 모을까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겠죠. x제곱. 그리고 여기서의 y제곱은 우변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남을 거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상수 a제곱과 c제곱 이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왼쪽으로 넘겨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때 우리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애를 b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정리를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는 b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양변에 b제곱으로 나눠주시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초점을 어디다 잡았냐면 x축에다가 두 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리의 차이를 2a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쌍호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a제곱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애가 나타나면은 초점이 x축 위에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때 초점의 위치는 c, 0 마이너스 c, 0 이렇게 잡으실 텐데 이때 c를 뭘로 보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보셔야 된다. 그쵸? 왜? 이렇게 뒀으니까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의 분모에 있는 a는 주축의 길이를 절반한 게 a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완전 두 배를 하면 주축의 길이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 c제곱은 항상 이렇게 여기 있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쌍호선의 공식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보면 뻔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점을 이렇게 주고 거리의 차이가 6A인 쌍호선을 주겠다. 자,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 판단이 되죠. 거리 차이 6A라는 건 내가 쌍호선의 방정식 중에서 여기서 6A라는 거는 지금 2A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A는 3이 됐고 X축 위에 있는 초점에서의 얘를 봤을 때 C가 4구나 이렇게 잡힌다고.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어야 되니까 B는 얼마다? 그러니까 B제곱은 C제곱에다가 A제곱을 빼야 되겠죠. C제곱은 16이고 A제곱은 9니까 B제곱이 7이 되면 쌍호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타원할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계산 과정은. 자, 쌍호선 이 친구의 초점 및 꼭지점 좌표 주축의 길이 다 구해달라. 그러니까 144로 양변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막 들죠. 144는 12 곱하기 10이고 16은 4 곱하기 4니까 나누면 뭐가 남아? 나누면 이제 9가 남겠죠. 그러니까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이쪽은 16분의 y제곱이겠죠. 1이다 라는 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a제곱이 9고 여기다 씁시다. 이게 a제곱이 9고 b제곱이 16이죠. 그러면은 c제곱은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5다.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풀마 5.0, 5,0 이렇게 될 테고 쌍호선을 대충 그려보면 5-5에서 곡선이 아마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그려질 테고 지금 A의 위치가 보세요. A가 3인데 요거 2배 하면 주축이 된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A는 결국엔 뭘 말하는 거겠어요? 꼭지점의 위치를 말하는 거겠지. 3, 마이너스 3. 이게 꼭지점의 위치를 의미하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3,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것. 주축의 길이는 얼마다? 주축은 2a니까 당연히 6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다 가능하겠다 라는 거죠.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쌍곡선의 방정식 두 번째 얘기할 텐데 요거는 정리 안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증명을 생략합시다. y축 위에다가 초점 두 개를 잡았어. 0,c, 0,-c. 그리고 거리의 차를 2b로 잡겠습니다. 2b로 잡으면 방금 했던 것처럼 뭐니?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둔다면 pf의 길이와 pf''의 길이의 차를 일정하게 둘 거라고 하면 이 길이는 루트 어쩌고저쩌고, 이게 루트 어쩌고저쩌고. 계산 방법은 전개해서 제곱하고 전개해서 제곱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싹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의 쌍곡선의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아까랑 차이는 뭐냐면 끝에 부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의 차이를 했을 때 오른쪽에서 음수가 나타나시면 이 쌍곡선이 위아래로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의 초점의 좌표는 역시 a제곱, b제곱을 이렇게 피타고라스 형태로 식을 쓴 거. 거기서 이제 C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제 주축의 길이 있죠. 주축의 길이가 이때는 지금 2b가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의 차이입니다. 아까랑 차이. 그러니까 끝에 요가 내가 원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를 했을 때 플러스 1이 오면 이거는 옆으로 두 개. 근데 마이너스 1이 오면 위아래로 두 개. 위아래로 두 개일 수 있는 주축의 길이가 2b고 가로로 두 개가 될 수 있는 주축의 길이가 2a입니다. 근데 c라는 값은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안 헷갈리겠습니까? 타원이랑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듯 다르면서 헷갈릴 수 있죠. 이거는 한꺼번에 나중에 등교계약하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었어. 이 친구와 두 초점을 공유한대. 그리고 주축의 길이가 4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자, 타원 나왔죠? 타원과 쌍곡선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36으로 일단 양변을 나눕시다.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타원이 나오죠? 얘가 좀 더 큰 걸로 봐서 가로로 널찍한 타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점은 어디에? x축 위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쌍곡선의 초점도 x축 위에 있을 거다. 이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초점의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타원에 있어서는 a의 제곱이 b의 제곱과 c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타원이었어요. 그럼 이때 c라는 거는 지금 얼마가 나온다? 풀마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초점의 위치가 여기 루트 5고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곡선의 초점이 지금 얘네들이다. 초점을 공유한다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주축의 길이가 4라고 했을 때 우리 쌍곡선의 방정식 뭐 이런 형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급하니까 좀 이래야 되네.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주축의 길이 4라는 거는 2a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바로 1로 잡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우리 초점의 위치,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얘네들 마이너스 1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거 잡고 주축의 길이 4는 이 a의 정보를 준다. 자, a가 2인 거 우리가 찾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루트 5인 것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b값만 찾으면 돼요. 자, 쌍곡선에서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어. 그러면 b제곱은 c제곱에다가 a제곱을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쓰라라고 한다면 a제곱, 그러니까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 이거 1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정리하시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2번이 답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거. 자, 쌍곡선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 하나만 보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답이 적혀 있는데 치울게요. 자, 그림과 같이 쌍곡선 요놈
위에 있고 1사분면 위에 있는 두 점 P와 두 점 A, B에 대해서 요 길이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쌍곡선 위에 있으면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라고 했고 A라는 점은 0,3, 3이죠. B라는 점은 4,0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4분의 x제곱과 12분의 y제곱이죠. 12가 더 크기 때문에 위아래로 벌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 타원에서는 12가 더 크면 이렇게 전개했으면 됐단 말이야. 근데 쌍곡선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쌍곡선에서는 그 지금 가로로 벌어진 쌍곡선이냐 세로로 벌어진 쌍곡선이냐를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 놈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얘가 크냐 얘가 크냐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양수니까 지금 가로로 벌어진 쌍곡선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간에 가로로 벌어진 쌍곡선이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고 여기서의 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AB에 대해서 요 최소값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봤을 때 일단 이제 뭐 AB의 값은 눈에 대충 보이고 그 다음에 초점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잡아보고 싶죠. 쌍곡선에 있어서 초점의 위치는 C제곱이라는 건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계산을 해요. A제곱이 4고 B제곱이 10이니까 이거 16이야. 그러니까 초점의 위치는 풀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4쯤에 하나의 초점이 있을 테고 여기 마이너스 4에 다른 하나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B좌표랑 같네요. 그러면 B는 초점입니다. 또 다른 초점을 F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뒀을 때 그 쌍곡선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이 점 P라는 거는 이제 쌍곡선의 정의를 당연히 만족해야 되겠죠. 쌍곡선의 정의라는 건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은 P에서 초점까지 그러니까 PB의 거리와 P에서 F까지 PF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항상 일정해야 돼. 얼마로? 얼마로게요? 가로로 벌어진 거는 2A로 보셔야 되죠. A가 지금 2니까 주축의 길이는 4일 거고 거리의 차이도 4일 거다. 이렇게 이제 A 거리를 만족한다. 이걸 만족하는 친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PB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4 더하기 PF의 길이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에서 AP 더하기 PB의 길이를 물었는데요. 요거의 최소값을 물었죠. PB의 길이가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AP 더하기 PF에다가 4를 더한 거. 이걸로 이제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4라는 거는 지금 정해진 값입니다. 그럼 요 놈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면 뭐의 최소만 알면 되냐면 요 길이의 최소만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죠? 자, AP에서 PF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쌍곡선 위에 점인 P를 하나 거쳤다가 P에서 다시 F까지를 거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짧아지려면 어떻게? P에서 F까지 직선거리를 계산해버리면 되지. 그죠? 자, 요소 요까지가 3이고 요소 요까지가 4기 때문에 직선거리는 5가 될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5인 거죠. 그러니까 5 더하기 4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9인 거죠. 됐습니까? 쌍곡선의 정의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쌍곡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2차 곡선 문제들은 전부 다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쌍곡선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만 짚어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포물선과 타원을 다루면서 다른 곡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쌍곡선과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점근선을 갖는다는 거. 자, 점근선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선이죠. 우리가 뭐 할 때 점근선이 있었냐면은 요거 할 때 점근선을 배웠어. y는 x분의 1. 이거 할 때 점근선 배웠죠. x축, y축. 그래프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지금 점근선은 x축과 y축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그죠? 자, 보세요. 곡선이 두 개가 대칭이죠. 그죠? 그리고 점근선을 가른단 말이야. 얘네들도 쌍곡선입니다. 이거는 2차 식의 형태는 같진 않지만 쌍곡선의 정의는 만족해요.
이게 여러분들 배우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쌍곡선을 갖다가 회전 변환시켜서 45도 돌려버리면 이 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얘네들도 쌍곡선, 우리 얘를 배울 때 쌍곡선이라고 명명하면서 중학교 때 배워왔다고. 얘도 쌍곡선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점근선이라는 게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이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하지만 결코 닿지는 않는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성질을 만족하는 그 선을 쌍곡선은 반드시 갖는. 자,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해서 좀 엄밀하진 않지만 직관적인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의 형태로 정리를 싹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b제곱분의 y제곱은 이라고 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나머지가 왼쪽으로 넘겨오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우변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썼으면 넘어왔을 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y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에 a제곱분의 b제곱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때 이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y는 의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이라고 한다면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따라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자, 얘네들을 조금 이제 식의 형태를 변화만 주면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제곱이 보여지니까 얘네들을 밖으로 끄잡아내고 싶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 라고 끄잡아내면 루트 안에서는 여기는 1이 남을 테고 이 항에서는 얼마가 남겠어요? a제곱 x제곱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남아야 되겠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똑같아질 거다. 자, 여기서 여기에다가 우리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x제곱이 분모에 있는 이 친구들은 모두 0에 수렴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주 멀리 갔을 때는 뭐만 남을 거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만 남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갔을 때는 이 직선이죠. 직선에 매우 매우 근사하게 될 거다. 그게 리미트의 의미죠. 그래서 이 직선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쌍곡선이 멀리 가면 아주 멀리 가면 얘네들은 이 직선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근사하게 된다고. 이 쌍곡선의 값이. 그래서 이 두 직선을 갖다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쌍곡선 그릴 때 이제 편하려면은 사실 식을 딱 봤을 때 점근선 먼저 파악하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쌍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림이 그래프가 좀 그나마 굉장히 좀 실제 근사하게 그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근선을 갖는다는 점 쌍곡선만의 특별한 성질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자, 직선 두 개를 점근선으로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한다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점근선이라고. 그러니까 점근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루트 2x와 마이너스 루트 2x가 점근선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a분의 b가 풀마 루트 2다 이런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a, b를 둘 다 양수로 본다면 결국 b는 루트 2a다 라는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자, 이거 점근선으로 갖는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니? a제곱과 b제곱에 넣어주시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거죠. y제곱은 1이다. 여기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죠.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자, 이러면서 점 1,1을 지나는 쌍곡선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1,1을 잡아 넣어 주시면 되겠죠. 1,1을 넣었을 때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2a제곱분의 1은 1이니까 a를 잡아낼 수 있겠죠. 자, 양변에 2a제곱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2 마이너스 1은 2a제곱 요래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 2분의 1인데 여기서 a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이 2분의 1이니까 2x제곱 이러겠죠. 마이너스 b제곱은 분모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1분의 y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쌍곡선의 방정식. 이 친구가 k,3을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k,3 대입해 주시면 이 k제곱 여기 9는 1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k제곱은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양수 k의 값은 루트 5가 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잡아내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자, 쌍곡선이 되게 타원이랑 비슷한 식의 형태를 갖고 결국에는 이제 계산 과정도 결국엔 비슷하기 때문에 다소 좀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쌍곡선의 방정식 2개와 그리고 점근선까지 설명을 했는데 쌍곡선의 방정식 2개와 점근선의 방정식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